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2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48분입니다.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정상적으로 녹화를 하고 있네요. 근데 이제 예상보다 차가 좀 많이 막혀갖고 녹화가 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. 오늘 있었던 일들 혹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쭉 한번 복습, 제가 집에 돌아온 김에 복습 좀 간단하게 하고 오늘 내용 살펴볼게요. 일단 이번 주 일들 쭉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, 이번 주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무 일 없었고, 이때부터 보시면 됩니다. 이 구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 구간. 이거는 미국 증시 나스닥입니다. 여기 이 봉부터가 이번 주의 시작이죠. 이번 주는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. 급락으로. 근데 급락을 한 날이 이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었던 날이었습니다.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50bp 인상론, 메스터 총리의 50bp 인상론 이런 걸로, 그런 거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화요일 날 급락 출발을 한 거죠. 근데 이 문제는 뭐다?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,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그거 발표하기 전에 빠졌다는 것이 좀 중요한 점이었죠. 그죠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화요일 날 급락하면서 출발한 게, 이번 주를 급락하면서 출발한 게 뭐 각종 긴축 우려를 선반영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,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은 이거는 긴축 우려의 선반영으로 빠진 게 일단 뭐 그럭저럭 말이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. 이번 주까지는 일단 그렇게 움직였죠. FOMC 의사록 수요일 날 확인했는데 매파적인 내용이었잖아요. 근데 그 전날 빠졌으니까 딱히 뭐 시장은 반응이 없었다. 그리고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? 미국에서 뭐 유로존 CPI 나왔는데 높게 나왔고, 미국 고용지표 이런 거 봤는데 좀 굉장히 좋게 나와서 긴축 우려 자극했고, 미국의 어떤 물가지표 뭐 하나 발표되긴 했는데 그것도 좀 높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 자극했고,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올랐잖아요. 그죠? 긴축 우려 나왔냐? 긴축 우려 나오긴 나왔는데 뭐 달러 이런 게 오르면서 긴축 우려 있긴 있었는데 증시는 오히려 올랐단 말입니다. 왜? 화요일 날 먼저 급락을 했었으니까. 뭐 일단 선반영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뭐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이번 주 초반에 급락하면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은 뭐 잘 버텨줬다,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혹은 뭐 다른 설명으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. 오늘 밤 물가지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. 이번 주에 의사록이고 뭐고 중요한 거는 물가지표다. 물가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되니까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에 시장이 막 움직일 수는 없지 않냐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잘 버틴 거다,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겠죠. 그죠?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하여튼 이번 주는 지난주에 메스터 총재가 50bp 인상론 이야기하면서 그 영향으로 일단 한번 쿵 하면서 본격적으로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고, 그 뒤로는 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일단 뭐 잘 버티고 있다, 요 정도로 뭐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잘 버티고 있다고요. 그죠? 매일매일 긴축 우려에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, 그런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시장이 안 빠진다는 거죠. 그런 재료들에 비해 안 빠져요. 금리하고 달러 잘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잘 버틴단 말입니다. 이거 그죠? 시간이 가면서 확인이 될 거라고요. 왜 지금 증시가 잘 버티는지. 이게 죽기 위해서, 아래쪽으로 죽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죽을 건데 그냥 말 그대로 버티고만 있는 것일 수 있고, 아니면은 정말 증시의 매수세가 강하고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라서 여기서 매수세가 강해서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결론이 나겠죠. 그래서 뭐 기다려 봐야 된다.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가 나오니까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반응,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본격적으로 뭐가 좀 결정이 될 수 있겠죠. 지금까지 이번 주에 잘 버텼던 거, 왜 잘 버텼는지에 대한 결과가 아마 오늘 밤 물가지표 보고 나서 좀 나올 수 있겠죠.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, 이번 주는 그래서 지난주에 50bp 인상론의 공식적인 등장으로 인해서 일단 뭐 하락 전환을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일단은 뭐 금요일 날 오늘 밤에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변동성 확대까지는 되고 있지 않죠. 그죠? 긴축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죠?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변동성이 확대되진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점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번 주는 어쨌든 변동성이 별로 커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, 이 정도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뭐 중국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도 한번 볼 건데,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 잘 버티고 있어요. 이번 주에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. 중국 증시 박스권, 뭐 유럽의 대표
뭐 독일 증시 박스권, 그죠? 그리고 뭐 일본 증시는 물론 이제 하락 전환을 시키긴 시켰는데 이날이 언제였죠? 22일 날 급락하면서 하락 전환 시키긴 시켰는데 근데 일단 다시 매물대 안으로 들어와 있죠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다들 아직까지 세계 증시가 강하고 연속적인 급락 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그죠? 잘 버티고 있어요. 근데 세계 증시 공통적으로 일단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일단 위쪽에 어딘가 저항은 확인하고 있다. 예. 이것 때문에 급락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위쪽에 저항은 만들어놨다. 긴축 우려가 만들어낸 이게 그 결과인 거죠. 뭐 일본이건 한국이건 중국이건 뭐 미국이건 간에 위쪽에 저항은 확실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투자자분들은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죠. 또 그리고 저 확실해진 저런 어떤 매물대 때문에 상승 베팅 혹은 주식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것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됐죠. 그래서 뭐 일단 여기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뭐 어쨌든 계속해서 증시가 좀 답답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답답한 이유에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 중요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2년물 국채금리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고점 자리에 와 있죠. 전고점 자리 계속해서 이 이 중요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증시가 고점은 제한하고 있는데 고점을 제한하는 이유가 2년물 국채금리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증시가 고점을 제한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물가지표고 뭐고 간에 2년물 국채금리다. 2년물 국채금리. 얘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연준의 통화정책을 6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얘가 지금 전고점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.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은 이제 뭐예요? 레벨업이에요. 레벨업이고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본격적인 긴축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얘가 아예 못 넘어가도 연내 금리나 기대가 어떤 연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아무튼 어디로 가나 일단 시장에 좀 안 좋긴 할 텐데 지금 일단 이 싸움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디로 갈지 일단 모르니까 뭐 증시는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다.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죠. 하여튼 요거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제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긴 합니다. 오늘 밤에 물가지표를 핑계로 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 상으로는 일단 올라가는 그림이긴 합니다. 이게 올라가면 뭐다? 긴축 우려가 엄청나게 좀 자극될 수도 있다라는 거. 10년물 국채금리 제법 많이 레벨업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게 돌파한착하면은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 도망가시는 게 좋다. 이런 상황에서 버틴다. 그거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합니다.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렸고요. 하여튼 이번 주 달러도 신나게 많이 올라죠, 그죠? 예, 이게 긴축 우려 이런 게 반영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추세 전환 된 거죠. 추세 전환이 됐죠. 이 중요한 저항 이번 주 돌파 한착했고 지난주에 돌파 한착했고 이번 주에 여기서 버티기 들어가서 굳혔습니다. 지지력을 굳혔어요. 굳히기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었고 지지력 굳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죠.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칠 거고 당연히 안 좋은 영향 미칠 거고 그죠?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 이런 데 안 좋은 영향 미칠 겁니다.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한 세계 증시는 좋기가 어렵죠. 이런 점들. 이번 주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.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근데 이제 오늘 밤 물가 지표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. 예. 오늘 밤에 보시면 이제 물가 지표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요. 이게 이제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그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긴 합니다. 솔직히 뭐 일단 예상치에 뭐 대부분 부합하거나 이럴 것 같아요.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긴 한데 인플레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? 그죠? 인플레가 분명히 추세적으로 죽고 있어요. 파월 의장님이 디스인플레이션 선언했으니까 인플레가 뭐 추세적으로 죽고 있구나. 그거는 뭐 저도 알겠는데 하여튼 관건은 속도일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플레가 떨어지느냐.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그게 시장에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일 텐데 생각보다 인플레가 좀 빨리 줄어드는 것 같으면 그러면은 시장은 환호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인플레가 굉장히 높거나 예상치를 크게 웃돌거나 그러면 또다시 긴축으로 엄청나게 나올 수 있겠죠. 그죠?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런 지표가 예상치가 4.3인데 이런 게 오늘 밤에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 2년물 국채금리도 전고점 돌파 한착해서 레벨업 할 만한
그런 근거가,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죠? 그러면서 이게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건 주식시장에도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거고, 반면에 이제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너무 떨어져도 아마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긴 할 것 같습니다. 금리가 지나치게 많이 깜짝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? 그거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, 하여튼간 뭐 예상치 부근에 나오는 게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. 뭐 뻔한 이야기죠. 예, 하여튼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. 이거 지표가 나온 뒤에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달러가 오르고 있다. 아, 지금 뭐 금리가 뭐 봐라 오르고 있다. 지금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좀 전반적으로 쭉 좀 살펴봤고요. 세계 증시는 뭐 위쪽으로 일단 제한을 해놨죠.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오늘 밤에 근데 잘못되면은 오늘 밤에 긴축 우려가 다시 빡 생겨나거나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사실 변동성 확대시킬 수 있긴 합니다.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다 싶습니다. 오늘 밤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게 시장이 좀 답답한 뭐 이런 채널형으로 가든지 박스권으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되겠죠.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. 한국 증시 좀 먼저 살펴볼게요. 한국 증시 오늘 코스피에서 좀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. 박스권 혹은 뭐 이런 채널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박스권은 뭐죠? 저점과 저점, 고점과 고점 일정한 거 이러면 박스권이죠. 이건 명확한 박스권이고, 근데 고점과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거나 고점과 저점 뭐 이런 것들이 서서히 높아지는 이런 거는 박스권이라 보통 안 하죠. 이런 건 뭐 채널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튼 이런 좀 답답한 시세 삼형제죠. 이런 것들이요. 박스형, 뭐 채널형 이런 것들. 이 답답한 모습들이 나올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고점의 높이와 저점의 높이 이런 것들입니다. 박스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 건데, 예를 들어서 뭐 박스는 뭐예요?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어야 되는데, 아래 찍었으면 다음번에 통상적으로 위에 찍으려고 기대할 수 있죠. 근데 위에를 못 찍고 중간만 찍으면 어떻게 돼요? 중간만 찍으면 이거는 매수세가 약하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렇다면 이건 잠재적으로 박스권이 아래쪽으로 붕괴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죠.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반대의 경우 뭐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어요.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아래 찍고 이제 위에 찍었으니까 아래로 가고 있잖아요. 아래로 가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. 이 밑에까지 안 갔어요. 그럼 어떻게 된다? 박스권을 장차 위쪽으로 돌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건 채널형이건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는 이 고점이나 이 저점의 높이가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코스피는 잘 보시면은 뭐 분봉으로 보면 아마 좀 더 자세히 보일 텐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딱 벌써 보이는 게 일단 그 어떤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쭉 그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일단 못 가고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분봉까지 보시죠. 네. 지금 대략적으로 코스피 이게 30분봉입니다. 뭐 몇 분봉으로 보시나 상관은 없는데 분봉으로 보면 좀 더 잘 보이죠. 이런 식으로 지금 어딘가를 터치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 이게 제대로 채널형 아래쪽으로 갈 거면 위쪽에 터치했었어야 되는데 위쪽에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되겠죠. 좀 위험한 모습이긴 합니다. 근데 뭐 어차피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 있으니까 이벤트 결과에 따라 움직이긴 할 텐데 일단 오늘 마감된 거만 놓고 보자면요. 일단 고점이 좀 그 위에 있는 추세선에 닿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뭐 대략적으로 뭐 추세선에 대이면서 이게 아래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추세선에 이렇게 슬슬 대이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선이 잘 안 꺼지네요. 아래쪽으로는 하여튼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지금 보시면 어딘가 안 닿는다라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수세가 좀 약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서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. 이게 그냥 일봉만 봐도 사실 그래요. 일봉 배열만 봐도 사실 이게 일단 어떤 매수세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. 그죠? 지금 이거 지난 3거래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? 5일선도 못 넘었다는 거예요. 이거는 2월 22일 날 수요일 날 급락하고 나서 그냥 자연 반등. 근데 5일선도 넘지 못한 자연 반등 계속 아래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그림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 맞습니다. 오늘 하락했고 음봉이니까 이걸 지지력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래저래 좀 위험해졌다. 근데
이 위쪽에 있는 저항, 위쪽에 있는 이 고점대도 지금 터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쏟아지면 이번에는 변동성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해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코스닥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죠. 코스닥에도 보시면은 이 위쪽에 오랫동안 저항이 누적되는 모습. 지금까지는 저항 제대로 누적된 모습이 잘 없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위쪽에 위쪽에 2, 3거래일 동안 오버슈팅 했고 지금 코스닥 지수가 한 1130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지난 3거래일간 저항을 누적시켰습니다. 이 1130 이런 자리를 어떤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있고 뭐 물론 1100이 붕괴되면 더욱더 확실한 근거고요. 위쪽에 저항을 누적시켰다라는 거. 3거래일 동안 못 갔으면은 가야 될 때 못 간 겁니다. 그런 점들은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께 좀 유리한 신호일 수 있겠죠.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.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감만 갖고 뭐 오늘 마감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하지만 뭐 아침에 뚜껑 열어보면은 결과가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. 아무튼 시장의 불안함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. 변동성 지수들도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고요. 추세 전환 굳히게 들어갈 것인가 그런 거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변동성 지수들도요.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 박스권이죠. 19가 박스권 상단인데요. 박스권 돌파한 차에서 상승 N자로 이렇게 올라갈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거 좀 전에 제가 세계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할지 말지 뭐 고민하고 있다. 아직은 답답한 박스권이라 변동성이 좀 죽어 있는데 변동성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변동성 지수 V코스피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이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. 하여튼 그래요. 풋옵션도 안 죽고 있고요. 이것도 죽어야 될 때마다 이것도 살아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코스피 지금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근데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. 이 정도 점검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 코스피 저기 원달러 환율도 그래요. 1192원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계속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을 이날 2월 17일 날 오버슈팅했던 이 피로감을 6거래일 동안 잘 푼 셈이 된 거고 이런 뭐예요? 레벨업이에요. 레벨업. 이런 자리에서 달러 매수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죠? 네. 6거래일 정도면 일단 상승 피로감 뭐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한 거고 이 자리가 또 다른 지지력이 된 겁니다.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물가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게 241선인데요. 파란색 선 지나가는 거. 이런 거 무거운 저항이긴 합니다. 뭐 저항 앞두고 이 저항 매물 소화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하여튼 근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.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죠. 이런 모습들 뭐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런 모습들 달러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. 예. 오늘 마감까지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.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물가지표에 따라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저런 모습이면 충분히 달러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. 기존의 달러 포지션, 기존의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. 뭐 그래서 한국 증시 뭐 제가 없는 사이에 있었던 일들 쭉 살펴봤고요. 특별한 거 없고. 자, 미국 증시 오늘 밤에 뭐 해야 될까요? 뭐 보시다시피 잘 버텼죠? 예, 잘 버틴 이유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올 겁니다. 이게 오르려고 잘 버틴 건지 아니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지 않고 그냥 땡깡 부리고 버틴 건지 말 그대로 그냥 아래쪽으로 시원하게 변동성이 확대될지 그런 점들 보시면 됩니다. 일단 어쨌든 뭐 하락 중에 멈춰 있는 거긴 해요. 방향성 고민하긴 방향성 고민하는 건데 일단 어쨌든 나스닥도 그렇고 S&P도 그렇고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. 고점과 고점 낮아졌고 저점과 저점 낮아지지 않았냐 그죠? 그러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아래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적당히 버티면서 또 방향 전환 위쪽으로 시도할지 그런 점들 위주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. 굳이 뭐 여기서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죠. 나스닥 그 기준이 어디일까요? 뭐 12,1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12,100 12,100이 어떤 자리냐 여기 지난번에 지지와 저항 여기 매물대죠. 12,100이요. 그리고 12,100이 이날 2월 21일 날 화요일 날 급락했던 자리 종가입니다. 12,100이 그래서 붕괴가 되면은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. 급락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. 12,100을 지키면은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. 나스닥 중요한 자리는 오늘 그 자리입니다.
그 자리에 지지력을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고요. S&P는 어딜까요? 이것도 딱 명확히 뭐 대충 보이시죠? 예. 이 대략적으로 지금 매물대를 벌써 깼었네요. 예. S&P는 지금 일단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. 저항이 위쪽에 이 자리가 좀 무거운 저항이 됐습니다. 대략적으로 한 뭐 4020, 4030 이 자리가 좀 두꺼운 매물대가 됐고요. 그 자리를 이번 주 시작부터 붕괴를 시킨 상황이라서 예, 지금 아무리 아래쪽에 하방 경직성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 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. 변동성이 언제 폭발할 수 있을까요? 그러면 대략적으로 4000, 그죠? S&P 기준으로 4000이 완전히 붕괴가 되면은 변동성 확대되면서 폭락도 할 수 있다라는 거. 4000 붕괴되면 3900까지 그냥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. 폭락할 수도 있어요.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뭐 오늘 밤에 폭락할 거다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들이 중요하다. 거기가 붕괴되면 폭락, 변동성 확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. 그죠? 위쪽으로 오르는 거는 뭐 지금 솔직히 뭐 딱히 뭐 급등 뭐 이런 거 지금 뭐 딱히 뭐 급등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디를 넘어야 급등한다 이런 게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해요. 뭐 굳이 따져보자면요. 위쪽으로는 사실 그 2월 21일 날 화요일 날 급락하면서 출발했잖아요.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는 위로 오를 거면 한 12,400 이 정도까지는 그냥 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반면에 그죠? 말씀드렸다시피 12,100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와장창 쏟아질 수 있다는 거. 3, 4%대 급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. S&P도 그렇습니다. 위쪽으로 만약에 급등을 할 거면 한 4,080, 4,090 정도까지는 급등하면서 올라올 수 있어요. 왜냐 매물대가 별로 없으니까요. 급등하면 한 4,080, 90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폭락하고 급락할 거면은 4,000 붕괴되면 와장창 할 수 있다라는 거. 그죠? 위쪽 아래쪽으로 지지와 저항 말씀 다 드렸고요. 특별히 뭐 나머지는 없죠. 그죠? 맨날 말씀드리는 그 중요한 것들 2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그죠? 정고점 넘어가는지 여부 중요하다라는 거. 왜 중요한지 이유 계속해서 뭐 말씀드렸고요. 저게 이제 2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뭐 경기 침체 예고를 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긴축 우려로 갈지 시장 분위기를 지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. 2년물 금리가. 지금 정고점 싸움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 매우 중요하게 그거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. 뭐 미국 증시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이런 친구들이 22.8이란 자리 여기가 중요하죠. 이 자리 돌파 한착 할지 여부 돌파 한착 되면 보다 추세 전환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천연가스 베팅하신 분들은 지금 중요한 자리를 돌파 한착 했네요. 위쪽으로 보실 근거 다시 있습니다. 위쪽으로 볼 수 있죠. 그죠? 지금 2.4 자리가 2.4가 왜 두 개 찍혔냐? 2.4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잖아요. 일단 다시 돌파 한착 됐으니까 이번엔 다시 2.4 붕괴시키면 안 됩니다. 상승 보시는 분들은요. 2.4를 지키면은 이제 계속해서 위쪽으로 보일 수 있어요. 2.4라는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은 생겼으니까요. 일단은 위쪽으로 그래서 할 수 있다. 글쎄요, 이쯤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지금까지 충분히 너무 많이 빠져서 아래쪽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제 생각에는 최소한 여기 2.6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. 2.6 넘어가면 이거 진짜 많이 오르겠다는 것일 수 있어요. 2.4에서 2.6까지는 천연가스 2.4에서 2.6은 매물대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2.6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. 근데 2.6 돌파 한착되면 천연가스는 진짜 많이 푹푹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죠? 지금 어쨌든 이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베팅의 근거가 생겼습니다. 한번 좀 해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어딘가 저항을 돌파 한착하면은 이거 보고 위쪽으로 베팅해도 늦지 않다고요. 그죠?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천연가스에 솔직히 별 관심은 없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차트의 모습이라 그래서 좀 딱히 그래서 특별히 좀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나머지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는 것 같고 5일 잘 보자고요. 그죠? 박스권입니다. 지금 그죠? 박스권 어디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벌써 금요일이네요. 그죠? 즐거운 주말들 보내고 오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